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의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 중국 본토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인해 대만 거리는 물론이고 이 파장이 중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사건의 중심엔 한글 문자에 대한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사연 들으러 가보시죠. 모든 것은 린즈웨이라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되었죠. 린즈웨이는 대만의 공식 언어인 표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항상 모국어인 대만어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주던 대만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린즈웨이에게 대만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만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표준어만 사용했고 대만어는 가정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대만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자는 표준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대만어의 발음과 억양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린즈웨이는 교실 밖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흥분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K-팝 스타나 인터넷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흥분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린즈웨이가 복도로 나가보니 학생들이 노트북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화면에는 한자도 영어도 아닌 완전히 낯선 문자가 가득했죠. 한글이었습니다. 린즈웨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학생들이 한글을 보고 있는 것일까? 노트북 소유자인 천우이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은 취미로 배운 한국어 지식을 활용해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각 문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 체계라는 특성 덕분에 대만어의 발음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린즈웨이는 페이지를 넘기며 학생들이 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대만어 단어와 문장, 심지어 전통 노래의 가사까지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문자 체계였지만 소리 내어 읽자 완벽한 대만어 발음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실험을 넘어 역사적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장애인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대만에서 진행된 한글 활용 문해력 실험에 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장애인은 평생을 중국의 문맹 문제 해결에 바쳐온 학자였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여전히 수천만 명의 문맹자가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은 그에게 항상 가슴 아픈 과제였어요. 특히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문맹률이 높았고 그 주요 원인은 한자의 복잡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익혀야만 기본적인 독해가 가능한 상황에서 55세 이상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한자를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죠. 장애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들려있는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대만에서 진행된 실험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균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습득했고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은 이 보고서를 읽으며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은 대만의 실험 결과를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어 교육에 평생을 바친 그로서는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문맹 퇴치에 활용한다는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연구자로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은 결국 한글의 구조를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글을 분석할수록 그 체계성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음 14, 모음 10개의 기본 문자를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음 문자들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설계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애인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한 학자들의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평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후 문맹률이 감소했다는 사례도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린즈웨이와
학생들의 작은 실험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한글 사용이 곧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자유 시간을 활용해 개인적인 이야기, 심지어 전통 대만 노래의 가사까지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계속했죠. 놀라운 점은 이전에 대만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들조차 한글을 통해 읽고 쓰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한자와 달리 한글은 자연스럽게 단어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특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대만어의 억양까지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곧 교실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일부는 단순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 사용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죠. 대만 사람들은 수십 년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싸워왔는데 이제 와서 한자를 버리는 것은 대만의 역사마저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장애의 연구팀에게 비슷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제안했을 때 연구진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어요. 장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실이 중국어 문해력을 연구하는 곳이지 외국 문자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한 연구원이 비난했습니다. 다른 연구원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런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으로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문해력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연구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문맹률은 8.8%이며 여전히 1억 명 이상의 문맹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또한 50세 이상 농촌 인구의 문맹률은 25%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자 강하게 반대하던 연구진들 중 일부가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중국어 학습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몇몇 연구진이 장애의 실험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인 장 박사는 적극적으로 지지 의견을 표했어요. 저는 장 교수님의 제안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이제 연구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글 교육 전문가인 리샤오핑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문맹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중국어 학습은 보통 한자를 쓰면서 배우지만 한글은 소리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차이를 활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린즈웨이와 장애인은 모두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가자들의 자신감 부족과 새로운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학교 행정부가 개입하고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린즈웨이의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중국에서도 장애의 실험이 알려지자 전통 문화를 훼손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린즈웨이는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계속하며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지만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죠. 일부 언론은 그들이 완전히 한자를 버리려 한다거나 학생들에게 대만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매체들은 린즈웨이가 대만에서 중국 문화를 지우려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의도 비슷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성인문예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때 참가자들의 저항을 실감했어요. 나는 평생 한자를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 문자를 배우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 참가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중국어도 모르는데 한국 문자를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많은 참가자들은 과거에 문자를 배우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은 또 한 번의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또한 자국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외국 글자를 배우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린즈웨이와 장애인은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연히도 같은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류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린즈웨이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거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케이팝 그룹이 인기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장애의도 비슷한 관찰을 했습니다. 문해교육센터의 참가자들이 쉬는 시간마다 한국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시내에서 한국 식당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나도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며칠 전에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두 교수는 각자 한류 콘텐츠를 한글 학습과 접목하는 방식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린즈웨이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게 했고 장애인은 한류 키워드를 활용해 자음과 모음을 익히게 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삼겹살, 김치와 같은 익숙한 단어로 한글을 배우도록 유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접근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때 새로운 문자에 거부감을 보이던 참가자들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이잖아. 내가 직접 한글로 읽었어. 한 참가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참가자도 기뻐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직접 읽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 특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참가자들의 거부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중국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장애의가 제안하자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두 교수의 실험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습득했고 학습 능력이 빠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은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매칭되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소리, 인식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험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운 참가자들은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졌어요. 한글을 익힌 참가자들은 한자의 형태와 발음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자의 부수와 음소 개념을 파악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자를 보면 그냥 복잡한 그림 같았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문자가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공공장소에서 안내문을 읽을 수 있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린즈웨이와 장애인은 각자의 실험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참가자들의 문자 이해 능력이 향상되었고 중국어 읽기 속도도 30% 증가했으며 한글 학습이 중국어의 의문 구조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샤오핑 교수는 실험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글이 문맹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문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연구입니다. 두 교수의 연구가 진전을 보이던 중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린즈웨이의 한글 프로젝트는 대만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장애의의 연구도 중국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대만 교육부 관계자들이 어느 날 아침 린즈웨이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공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는 검토 중입니다. 즉시 모든 실험을 중단하십시오. 린즈웨이와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방금 자신들의 언어와 연결되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대만어를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죠.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장애의가 연구 결과를 중국 교육부에 보고하자
교육부 내 개혁적인 인사들은 흥미를 보였으나 보수적인 관료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글을 문해력 교육에 도입하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중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 관료는 감정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문자를 계승해 온 나라입니다. 한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대만의 한글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성명을 내고 대만이 한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중국 문화유산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더 나아가 대만이 문화를 한국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죠. 린즈웨이는 이때 진정한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언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언어를 대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고 표준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장애의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글 문해력 프로젝트가 중국 내 문맹 퇴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된 것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회의에서 차분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중국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맹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성인 문맹자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은 문자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해 시장에서 가격표도 보지 못했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문자를 통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 학습도 시작했죠. 린즈웨이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언어학자 후지사와 나오키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후지사와 교수는 멸종 위기 언어 보존 전문가로 린즈웨이의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제학술 저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린즈웨이와 후지사와 교수의 공동 연구가 국제학술 저널에 발표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한국,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이 연구를 멸종 위기 언어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칭찬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글이 다른 소수 언어 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죠. 국제 뉴스 매체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대만 정부는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규모 시험 운영을 허가했고 몇몇 학교에서 한글 기반 대만어 학습 자료를 테스트할 수 있게 했어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전진한 셈이었습니다. 장애의도 비슷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자 중국 교육부 내에서도 지지 세력이 생겨났어요.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시범 운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위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습니다. 린즈웨이의 첫 공개 행사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천천히 방 앞으로 걸어나와 한글로 쓰인 대만 노래책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글자를 따라가며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언어를 말해왔지만 한 번도 쓸 수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제 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 순간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만인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의의 실험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농촌 출신 중년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6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반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아이디어에 저항했어요. 중국은 특히 분노했고 대만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며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이것이 문화적 배신이라고 비난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두 나라 모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고 책들이 인쇄되었으며 사람들은 직접 한글의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중단시키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었어요. 이미 시작된 변화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린즈웨이와 장애의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했어요. 특히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접근법이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학습자들은 좋아하는 K-팝 가사나 한국 드라마, 대사를 한글로 읽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문자 체계를 익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글 학습 후 참가자들의 한자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우려하는 보수파들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교육부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글 학습 후 한자 학습 속도가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학습을 돕는 보조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린즈웨이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대만어를 한글로 먼저 배운 학생들은 나중에 한자를 배울 때 이해도가 훨씬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두 문자 체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린즈웨이와 장애의 실험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과 성인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언어학습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의 한글 사용이 확산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대만이 언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의 전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자는 중화 문명의 근간이며 이를 버리는 행위는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한글 사용에 반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자가 대만의 역사적 유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장애의 실험에 대한 여론이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중국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학자는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요소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도 린즈웨이와 장애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도구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은 공개 강연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린즈웨이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만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장애의 실험을 공식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고 대만 정부도 국제적인 관심 때문에 린즈웨이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문화단체들이 두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한국대학은 린즈웨이와 장애인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세종대왕 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어학자 박선미 교수는 한글은 처음부터 문맹 퇴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원했죠. 한글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지지는 두 교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의 표준화된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한글 학습을 통해 자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한자 학습으로 연결되는 단계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장애의 연구팀은 중국 농촌 지역에서 비공식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공식적인 승인 없이도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허가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라고 장애인은 설명했습니다. 장애인과 린즈웨이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은 입소문을 통해 대만과 중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의 학생들은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공유했고 중국의 청년들도 한글을 배우는 자신들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 마스터하기와 같은 챌린지가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영상과 튜토리얼이 제작되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한글로 쓰인 간단한 책자들이 문맹 퇴치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참가자 왕메이는 60년 동안 글을 읽지 못했어요. 이제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자는 평생 배워도
다 익힐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글을 먼저 배우니 한자도 더 쉽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죠. 장애의 연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로 먼저 학습한 참가자들이 이후 한자를 배울 때 기존 방식으로만 배운 그룹보다 학습 속도가 평균 45% 빨랐던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한글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자가 더 이상 그냥 외워야 하는 그림이 아니라 소리와 의미가 있는 체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린즈웨이의 학생들은 한글로 대만어를 배운 후 중국어 표준어 습득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한 학생은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정치적 압력도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교육부는 마침내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인정했고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도 장애의 연구를 혁신적인 문해력 향상 방법론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제언어학계의 지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이라며 두 교수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고 여러 국제기구가 이 방법론을 다른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장애의와 린즈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중문자 학습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한글을 먼저 가르쳐 문자와 소리의 기본 원리를 익히게 한 다음 단계적으로 한자를 도입하는 방식이었죠. 이 접근법은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면서도 학습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강한 반대 세력이 있었고 두 교수는 종종 문화적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내 보수 언론은 장애의를 중국 전통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린즈웨이는 중국 정체성과 대만 정체성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의 성공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중국 모두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고 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문을 읽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중국 문맹률이 가장 높았던 서부 내륙 지역에서 대규모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6개월간의 프로그램 후 참가자의 85%가 기본적인 문해력을 획득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몇 년이 걸렸을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영국 컨퍼런스에서 선언했습니다. 린즈웨이의 학교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학교들도 빠르게 이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문학 작품들이 한글로 출판되었고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린즈웨이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점차 현실적인 접근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률 감소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육부는 마침내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인정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점차 실용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글 사용이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대만어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대만 문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장애의와 린즈웨이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연구 방법론은 전 세계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이들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어학자는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성공에 힘입어 장애의와 린즈웨이는 공동으로 동아시아 문해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문맹 퇴치를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문해력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문맹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졸업식이었습니다. 중국 농촌에서 온 70세 노인부터 대만의 10대 학생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글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이제 그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절반이 가려진 채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장혜희와 린즈웨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한글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와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린즈웨이는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장혜희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맹 퇴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한글 창제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세종대왕의 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지식과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